해외 직구나 이제 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 이제 가격을 파괴한다는 의견들이 왕왕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매를 해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모든 게 다 포함이었습니다. 운송료, 관부가세, 세금까지 다. 결국에는 직구로 구매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과연 정상적인 수입 신고를 했을 때 그 가격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신고가 정상 가격으로 됐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새. 네, 안녕하세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의 호스트를 맡은 엄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쏨TJ 노태정 소믈리에입니다. 오늘 게스트는요, 이제 와인 업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조금 색다른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웅 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관세사님을 저희가 오늘 모셨는데요.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기업의 효율적인 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적의 관세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고요. 사실 기업의 수출입 통관을 기본으로 해서 기업의 심사나 조사 대리 이런 컨설팅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으신 분이 또 오셨는데요. 유튜브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트레이더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트레이드와 어스를 이렇게 합성한 그 단어로 관세랑 무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과 관세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하시면 함께 하시죠. 오늘 함께 하고 있네요. 보시는 분들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마이크가 없습니다. 저희의 정체성이었던 팟캐스트 마이크를 없애고 여러분들의 그 의견에 따라서 핀 마이크를 꽂아봤는데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관세사님, 그럼 저희 궁금한 게 와인 관련 업무도 많이 하시나요? 관세사들이 기본적으로 기업에 통관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와인도 당연히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통관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먹는 거는 다 검역을 거쳐야 됩니다. 검역을 거칠 때 뒤에 있는 한글 표시 사항도 있고 근데 이러한 표시 사항이 잘못돼서 와인이 통관이 못 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거나 폐기가 돼야 된다거나 그런 케이스들도 좀 종종 일어나는 편입니다. 한글 표시사항을 붙인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검역을 신청하기 전에 한글 표시 사항이 사전에 반드시 부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한글 표시사항도 보면은 이렇게 의무적으로 꼭 기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글 표시사항의 필수적인 부분을 뭐 누락을 한다거나 뭐가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 이제 통관을 하지 못한다는. 물론 보수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와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알코올, 도수, 두 번째는 첨가물, 뭐 이산화황 그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러면 그 한글 표시 사항에 맞춰서 성분 검사를 하는 건가요? 처음 들어오는 와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오픈을 해서 한 잔 분량을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정밀 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와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한글 표시 사항에 적혀져 있는 알코올 도수가 맞는지 그런 거를 다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분석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김한웅 관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가 있죠. 이렇게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거쳐가는 키워드인데요. 해외 직구, 와인 가격, 플러스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더불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와인 가격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관세사님들은 주류 관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관세사라면 통관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통관을 하다 보면 당연히 검역을 하게 되고 통관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세금까지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주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품처럼 관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세가 붙고 주세 또 10%인 교육세까지 붙게 되죠. 그러한 세금까지도 저희 관사들이 다 핸들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FTA 협정이 체결이 되었을 때는 그 관세가 빠지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 와인 가격에 대해 염려하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FTA 체결 국가 사이에는 이 관세가 오른다 하더라도 이 주류는 지금 관세 오르는 것과는 아예 상관이 없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말하는 상호관세는 미국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영향이 있지 미국에서 오히려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뭐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던 대로 쭉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 없이 와인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참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수입 기준으로 보면은 2위예요. 1위가 프랑스고
2위가 미국이죠. 수입 규모로. 관세사님은 그럼 개인적으로도 와인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주류를 구분지어서 마시진 않는데 와인은 와이프 덕에 자주 먹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와인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와이프가 와인을 좋아해서 와인을 많이 먹고 있어요. 어떤 와인 좋아하시나요? 주로 내추럴 와인이라는 걸 즐겨 네, 마시더라고요. 내추럴 와인. 저는 아직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네. 주니까 그냥 받아 먹고 있습니다. 내추럴 와인 저도 어렵습니다. 노썸님께서도 이제 소믈리에시지만 바이어로서의 역할도 있으시잖아요. 수입 등에 참여하시는 업무가 또 있나요? 네, 소싱을 하죠. 요즘은 불경기이고 하니까 해외 소싱을 잠시 멈춘 상태이긴 한데 저희도 필요할 때는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소싱을 했을 때는 프랑스의 내구 시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구 시향 중에서 뭐 비딩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조건이 더 좋은 곳을 저희가 찾아서 수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보통 그 수입을 진행을 해서 한국 시장에 풀어오면은 얼마 정도가 그 더 붙는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요즘은 가격도 많이 올라서. 그래서 굳이 이걸 소싱을 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거죠. 어떤 특정 와인을 뭐 1만 병이든 10만 병이든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문용어로 아도 친다고 하죠. 이렇게 좋은 가격에 가져와서 우리가 팔려고 해도 그 정도 수준은 이제 뭐 크게 의미가 없다. 뭐 예전에 신세계 쪽에서 100만 병 와인을 수입을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팔았던 와인이 있죠. 그 정도는 돼야 이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관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입사에서 와인을 이제 바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뭐 그러니까 작은 수입사나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물량 확보랑 물류를 어느 정도 보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아지고 종류가 많아지면 소비자들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직구랑 관세를 테마로 와인 고르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와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예, 옐렌즈 소비뇽 블랑 2024년 빈티지고요. 말보로 지역 뉴질랜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뉴질랜드는 소비뇽 블랑으로 굉장히 위상이 올라간 국가죠. 그리고 뉴질랜드 와인의 약 70%가 남섬의 가장 북단에 위치한 말보로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말보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지역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쪽에 가장 남단에 위치한 아와테르 강이 있어요. 그 아와테르 강 유역을 아와테르 밸리라고 하는데 그쪽의 싱글 비냐드에서 생산한 와인입니다. 그쪽 토양이 자갈이랑 이런 편암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수가 굉장히 좋거든요. 배수가 좋다 보니까 이 포도는 물을 좀 빨아들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고요. 굉장히 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고 일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포도가 천천히 익으면서 산도 유지에 아주 좋고 찌르는 듯한 어떤 소비뇽 블랑의 풍미를 잘 이렇게 보존하는 와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이제 초여름에 돌입한 것 같은데 시원한 소비뇽 블랑 한 잔 하시면서 어려운 얘기를 재미있고 조금 시원하게 풀어가자는 의미에서 또 이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아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어떤 와인 갖고 하셨을까. 10초 전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관세사님 말보로 소비뇽 블랑에 대해서 그 취향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시는군요. 아. 제가 말해도 되나요? 네. 커클랜드 소비뇽 블랑을 구매하시고 소진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드셨대요. 톡 튀는 산도가 취향에 안 맞으셔가지고 그러셨군요. 오늘 이 옐렌즈는 어떨지 한번. 정말 톡 튀는 산도가 특징인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앞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설명을 듣고 와인을 보고 있으니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마셔보고 싶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관세사님 환영하는 의미에서 건배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꽃 계열과 허브, 시트러스, 레몬그라스, 라임, 자몽 너무 톡 좋은데요. 튀네요. 정말 맛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백화점에서 할인가 기준으로 2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피크닉 가서 드시기에도 너무 좋고요. 해산물이라던가 좀 기름기 있는 튀김이라던가 아니면 양념 곱창이라던가 이런 음식과 같이 드시면 너무 좋은데 그냥 와인만으로
즐겨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에이드 마시듯이 최근에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동네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편의점에서 소비뇽 블랑을 하나 사서 얼음에 꽂아놓고 혼자 마셨거든요. 에이드 마시듯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외 벤치에 편의점에서 파는 그 얼음 있지 않습니까? 봉지채로 거기에다가 이 와인병을 꽂아놓고 드시는 거예요. 아, 너무 운치 있고 뭐 남들이 보면 약간 알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낮에 웬 아리따운 처자 혼자 벤치에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참 낭만적이었습니다. 예, 부럽더라고요. 그 아이스백에 와인을 박는 아이디어도 너무 좋은데. 소믈리님한테 배웠어요. 와제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꿀팁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잔은 그냥 뭐 편의점에 파는 그 플라스틱 잔. 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분은 혹시 해외 직구 좋아하시나요? 최근 들어서 해외 직구가 되게 많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몇 번 구매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안 합니다. 방송 나가도 괜찮죠? 괜찮습니다. 증거도 없고. 예. 옛날 이야기라. 보통 와인을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둠의 경로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와인 시장도 굉장히 좁고 해외 와인 뭐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얼로케이션 양도 적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둠의 경로를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 해외 직구를 취급하는 그런 전문 업체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기존의 수입사들도 좀 많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에 따라 저희 일반 소매 유통 쪽도 조금 타격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 직구와 일반적인 유통의 가격 차이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우리 관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세사님은 해외 직구 이용해 보셨어요? 예, 저는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메리트는 일단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주류 온라인 구매가 전통주 말고는 다 불법이다 보니까 내가 그냥 인터넷으로 쇼핑하듯이 구매하면은 다 배송이 되니까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런 편의성 때문에 아무래도 점점 더 직구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류를 온라인 구매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해외에서 구매했다 하더라도 그게 국내로 들어오면 어쨌든 그것도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직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명의로 들어오다 보니까 가능한 거고요. 업체가 구매를 해서 재판매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이 본인의 명의로 직구를 해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판매하고 있는 건 불법이라는 불법이죠. 거죠. 직구를 해서 판매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지만 그 개인이 당연히 뭐 주류 판매 허가나 이런 건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합법적이지는 않습니다. 와인 직구와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일단 직구 와인이 뭔지부터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반 소비자가 와이너리에 연락해서 와인을 배송받는 건가요? 우리가 직접 해외에 있는 현지 와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서 배대지를 껴서 갖고 오는 경우, 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우리 해외여행 갔다가 들어오실 때 여행자 휴대품으로 갖고 오는 경우. 이렇게 크게 직구는 3가지 정도로 구분될 것 같습니다. 여행 중에 이제 구매해서 갖고 오는 거는 최근에 병수 제한이 풀렸죠. 예, 맞습니다. 3월에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무제한인가요? 병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용량과 가격은 일반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면세 한도가 800불인데 주류는 조금 다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400불, 용량은 2리터. 두 병이네요, 거의 뭐. 그러니까 와인 같은 경우에는 750ml니까 실효성이 있는 거냐? 그리고 이제 좀 오프 더 레코드로는 이제 고량주 같은 경우에는 500ml가 굉장히 많아서 그쪽을 좀 염두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1리터 제한이었잖아요. 그러면 와인이 750ml니까 이게 애매하니까 2병까지는 보통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다 2병을 갖고 왔거든요. 그럼 2리터가 되면 3병까지는 괜찮으려나? 그렇지 않을까요? 한 3병까지 봐주지 않을까요? 여행 가실 일 없으세요? 이 실험 한번 해보시죠. 요번에 일본을 가는데 3병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아니면 750ml 2병에다가 톡가이 한 병 사면 되겠네. 톡가이 500ml니까. 표정이 안 좋아지고 계신 거. 되게 애매하네요, 그런데. 특히 와인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해외 직구나 이제 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 이제 가격을 파괴한다는 의견들이 왕왕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해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모든 게 다 포함이었습니다. 운송료, 관부가세, 세금까지 다.
그런데 일단 결국에는 직구로 구매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네.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과연 정상적인 수입 신고를 했을 때 그 가격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신고가 정상 가격으로 됐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새. 사고가 좀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다. 구매했는데 안 온다던가. 깨진다거나 끓는다거나. 와인의 상태를 명확하게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와인이 진짜인지도 조금 애매하고, 정식적으로 이제 수입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와인에 문제가 있다면 수입사로부터 AS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이 또 이제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구를 할 경우에는 아주 더운 여름이나 겨울은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항공 배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창고에 하루 이틀 머무를 때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렇다고 냉장 배송해주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박을 통해서 오면 적도를 지나면서 그 적도 부근에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특히 컨테이너 안에 내부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와인들이 온도 변화가 크게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냉장 컨테이너를 쓴다든가 이 컨테이너가 또 어느 위치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대요. 맨 밑으로 깔리느냐 아니면 맨 위로 올라가느냐. 맨 위로 올라가면 거의 이 직사광선을 제대로 받으니까 온도차가 크다는 거죠. 그 컨테이너의 위치는 어떻게 뭐 컨트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컨테이너를 어떻게 적층하는지는 선사가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거를 밑에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와인을 보면 뒤에 라벨에 이제 냉장 배송한 경우에는 그런 걸 또 강조를 하는 와인들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그렇게 안 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경쟁력을 어필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백 레이블에 냉장 컨테이너로 운송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건가요? 그거를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있나요? 일단 식약처에서 우리가 한글 표시사항을 볼 때 소비자들이 5인 혼동할 수 있는 표기가 있으면 못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식약처에다가 다 소명을 하고 기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선적 서류에는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서류상으로 이제 검증을 통해야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가격이죠, 뭐. 뭐 알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다 품절이었던 와인들. 특정 빈티지라던가 아니면 특정 상품. 우리나라 이 와인 시장이 작기 때문에 알로케이션으로 받을 수 있는 수량도 한정적이에요. 특정 빈티지, 뭐 특정 와인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솔드아웃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구매하고자 와인들을 직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 해외만 풀리는 와인들도 있지 않나요? 해외에만 풀린다는 게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아직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와인들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직접 나가서 사던가 아니면 직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럼 와인을 그렇게 구매를 하면은 세금은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는 거예요? 직구를 하게 되면 우리 관세법에서 소액물품 면세라는 제도 하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액 기준이고 하나는 용량의 기준이에요. 금액은 달러 기준으로 150불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불로 조금 더 여유가 있고요. 수량 같은 경우에는 한 병 1리터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폰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우리가 이 면세 범위 내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관세랑 부가세만 면세를 해줍니다. 주세와 교육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구를 하게 되면 33%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관세가 붙은 상태에서 주세가 붙고 거기에서 또 교육세가 붙고 그리고 부가세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내에서의 와인이 비싼가요? 숫자만 놓고 보면 세율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결국에 우리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에서 수입 통관 단계에서 붙는 세금의 전체적인 포션이 얼마나 차지하냐를 봤을 때는 한 25%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와인의 가격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는 거는 수수료인가요? 중간 마진이죠. 제 생각엔 유통 마진. 이게 뭐 와인마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업체마다 다른 거예요? 관세가 15%고 주세 15%고
그런데 관세는 FTA로 관세 빠지면 그리고 교육세가 10%, 부가세 10%, 예, 주세가 15%인가요? 주세 30%입니다. 아, 주세 30%. 알코올 도수에 따른 또 세금의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스키 같은 경우가 좀 더 높고요. 지금 와인 같은 경우에는 다 종가세지만 맥주 같은 경우는 종량세라고. 아, 맥주는 종량세예요? 이제 리터당 얼마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가 싸군요. 아.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저도 맥주 종량세인 건 지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결과적으로 25% 정도가 세금이다. 그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관세가 빠지더라도 이제 주세, 교육세, 부가세 이렇게 하면 그 퍼센트에이지가 40에서 50% 정도 되잖아요. 세율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다.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세랑 교육세가 붙지 않는 제품들은 안 붙어도 되는 세금이 붙는 건 맞죠. 그럼 그게 세금이 영향을 안 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물론 줬을 거다,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근데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기는 사실 소비자의 몫이 아닌가? 수입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세금은 25% 빠지는 거고 그 외에 이들이 이제 마진을 붙이는 게 뭐 예를 들어 25%가 간다. 그러면 이제 원가 대비 세금과 마진이 뭐 한 50%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럼 저는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수입을 할 때의 어떤 모든 그런 제반 비용들, 그리고 보관 비용, 물류 비용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쨌든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붙어야 되는 경우고, 그럼 마진이 좀 어느 정도 뭐 세금 정도 상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원가 대비했을 때 원가율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세금 부과되고 이런 것들 따지고 보면 이제 다른 술들이 더 크기도 하고. 그래서 직구를 해보면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경험상으로는 물론 저렴한 것도 있지만 그게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진 않는 것 같다. 우리가 직구를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수입사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에 난 싸게 사고 싶은 거고. 과연 이게 왜 비싼지를 탐구하다 보면 다양한 추측이랑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조금 더 돈을 주고 안전하게 구매를 하느냐, 그리고 AS도 가능하느냐. 편리성인 거죠. 뭐. 그렇죠. 편의성과 어떤 안정성과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 그냥 난 다 필요 없어, 그냥 가격 그냥 싸게 갈래, 조금의 어떤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가격으로만 본다면은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직구했을 때의 리스크는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보관의 상태라던가 유통의 어떤 프로세스라던가 정품이냐 가품이냐에 대해서도 수입사를 통해 오면은 그건 어느 정도 사실 신뢰는 좀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 직구일 경우 그게 100% 그렇게 신뢰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가품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뭐 한때 사시카이아나 페트리스나 이런 가품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뉴스가 됐었던 적도 있고요. 그냥 코르크 뽑아서 먹고 다른 와인 채운 다음에 코르크 다시 리크로킹하고 호일 씌운 다음에 그 호일 압축시키면 돼요. 압축시키는 거 그냥 뜨거운 물 부으면 돼요. 열로 압축시키면 돼요. 코르크도 리크로킹 머신 다 있어서 그걸로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솔직히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꽤 종종 일어나고 있고, 해외에서는, 국내에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세사님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현업에서는 경험을 해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품 와인을 그러니까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모르고 먹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적이 그래도 최소한 몇 번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번 유통이 되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와인이 가짜였다라는 게 또 나오면은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와인을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퀄리티 차이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어요. 빈티지를 바꾸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이건 굉장히 쉽겠네요. 아, 이런 거 또 듣고 또 범죄가 또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행사하는 샴페인이었는데 판매하는 리스트는 13 빈티지였는데 물건을 봤더니 빈티지가 15, 뭐 08 이런 식으로 잘못됐는데, 내가 정말 이 와인, 이 샴페인이 그 빈티지냐 아니면 라벨이 잘못 붙었냐, 그런 케이스를 최근에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사실은
이제 광고가 잘못 나간 건데, 아니면 이제 재고가 딸리니까 뭐 13빈으로 했는데 재고가 딸리니까 1호나 뭐 08을 대체할 수 있고, 근데 08이면 완전 다이스죠. 08은 쌍판이 아주 베스트 빈티지니까. 그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수입 관세가 좀 비싼 편이에요? 아니면 평균이에요? 기본 세율은 8%예요. 일반적으로. 주류 같은 경우에는 30%죠. 그러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뭐 300%짜리도 있습니다. 300%요? 300이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농가들을 보호해야 그쵸, 하는 그쵸, 목적이 그쵸.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높은데, 술 같은 경우에는 절대 낮진 않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 주류에 대해서는 조금 세금이 높게 매겨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대의 어떤 흐름과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이 안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구매 안 되는 것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세금 체계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 뭐 소주를 보호한다는 목적도 있고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전통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통주는 온라인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에 한국 와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국 와인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유통 마진이 그 와인 가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수입사들이 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관사 입장에서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해외 와이너리나 아니면 네고시앙으로부터 수입사들이 계약을 하고 국내로 운송을 해와서 국내에 도착해서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검역을 또 받고, 그리고 통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비용 하에 또 물류를 보관을 하다가 각각의 소매점으로도 공급을 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뭐 판매를 하게 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본인들의 비용으로 개런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그런 좀 투명한 정보성, 안정성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관 비용과 이 물류 비용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소매로 가는 경우가 있고 도매를 통해서 소매로 가는 경우가 있고, 유통 경로가 짧을수록 마진은 덜 붙겠죠. 그런데 무조건 유통 경로가 짧다고 해서 좋은 것은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도매상이 있는 이유가 수입사 입장에서는 납병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긴 또 힘든 게 있어요. 비용적인 부분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도매에서 잘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도매상을 통해서 영업이나 마케팅도 좀 가능한 부분이, 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 마진을 조금 줄이려면 수입사에서 바로 판매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불법인가요? 제 생각에는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소매점에서도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수입 면허만 갖고는 이제 판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게 소매 면허를 따로 받는 거예요. 수입사에서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돌려서 우회적으로 해서 또 판매를 하는 거죠. 가끔씩 간혹 가다가 본 게 그런 건가? 바틀샵 중에 그냥 수입사 이름 걸고 바틀을 파는 그런 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경우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입사는 B2B만 가능해요. B2C를 하기 위해서는 소매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수입사가 수입과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게끔 막아놓은 것은 아마 관세사님이 생각하신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사에서는 별도로 이제 면허를 또 취득을 하는 거죠. 주류 면허 같은 경우에도 수입 면허가 있고 제조 면허가 있고 또 종합 주류 면허가 있어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수입 면허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수입품만, 수입 주류만 취급을 할 수 있고, 종합 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주류와 수입 주류를 동시에 또 취급할 수 있고, 그런데 취득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큰가요? 억대, 수십억 대로 가요. 종합 주류 같은 경우는. 예. 그러면은 와인 수입사가 와인을 직접 팔면 좀 더 싸게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입 원가만 고려해서 마진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시장가가 좀 무너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가격 형성을 좀 잘 지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서로가 이제 도의적으로 하는 거죠. 비슷한 케이스로 제가 경험했던 건, 그 와인 수입사가 연에 한 번씩 스크래치전을 오픈을 했었어요. 와인이 흘렀거나 라벨이 손상이 된 와인을 뭐 최대 80%까지도 할인을 해주는 그런 직장인들 휴가 내고 가서 구매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팔다 보면 사실 소매점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몇 년 행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일단 와인 장터의 시작은요, 라벨 불량이나 상태가 좀 안 좋은 와인들을 이제 다 끄집어내서 재고 처리하는 형태로 시작이 됐어요. 이 와인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한번 사면 끝인 거야. AS가 없는 거야. 그거를 감안하고 고객들은 아주 싼 가격에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와인 장터의 시작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또 와인 장터도 뭐 한 달에 한 번, 뭐 시즌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좀 제한도 좀 있고 했었던 걸로 아는데, 스크래치전 같은 경우에는 보관 중에 좀 문제가 있다거나 좀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뭐 손상된 와인들을 정말 싼 가격에 그냥 떨이하는 거죠. 뭐 악성 재고를 떨어내기 위해서 당장에 현금을 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러 이제 그런 식으로, 스크래치를 내거나. 그쵸, 이 수입사 직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갈고 있는 거지, 라벨. 그런 경우도 사실 공공연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다른 소매상에서는 아니, 야, 니네가 이렇게 싼 가격에 팔면 어떡해?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스크래치 내는 거예요. 이거 손상된 와인이야, 라벨 손상이야, 불량이야. 그래서 이렇게 싸게 파는 거야, 하는 거죠. 그래? 그럼 우리도 해서 이제 또 같이 이렇게 스크래치 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좀 아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좋은 가격에 사니까, 예, 그래서 이제 휴가 내고 가는 거죠. 연차 내고 가는 거죠. 와인 사러. 그게 이제 권수사님 그 경험담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뭐 흘렀거나 이런 거는 뭐 품질에 대한 의심이 가지만 라벨 손상은 사실 내가 마셔서 없어질 건데 그게 중요한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저희는 있어요. 셀러에 넣다가 매일 찢어지거든요. 라벨 보호 필름이 있어요. 라벨 보호 필름을 얼마 안 해요. 사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척 붙이는 거예요. 사면에 감겨 있는 거 봤어요. 셀러에 보관하다가 와인끼리 부딪히면 얘를 이렇게 집어 넣다가 병으로 라벨 긁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까만 줄 가거나 아니면 라벨이 이제 스크래치 나거나 이러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예,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 필름 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네. 와인에서의 라벨이 그 정도로 중요한가요? 아, 사실 중요하죠. 왜냐면 라벨이 손상된 와인은 불량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면 제 가격에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지금 셀러의 그 재판매 목적으로 갖고 계신 와인들이 그럼 많으시다는 거네요? 그러려고 구매한 것도 있는데 한 번도 재판매를 한 적이 없고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제 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눈물의 떼땅저 그것도 몇 박스를 그렇게 제 피땀이랑 바꿔서 갖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이제 다 몸속으로. 다시 내 피땀이 됐지. 예, 다시 내 피땀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체 공정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럼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해외여행에서 와인을 사서 가져오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은 해외 가시면 와인 자주 사시나요? 저는 신혼여행 다녀올 때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와인을 잘 몰랐을 시기고요. 그때 이제 와이프가 이탈리아 가면 사시가이아를 사야 된다.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매를 해왔는데 지금이라면 사실 지금까지 좀 보관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너무 급하게 오픈을 해서 다 마셔버려서 지금 생각 너무 아쉽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이 유통 히스토리가 국내를 벗어난 적이 없는 사시가야를 사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라면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사시가야는 국내에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예, 뭐 가격의 좀 차이일 뿐이지. 그런데 요즘에는 또 현지가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또 크지도 않아요. 왜냐면 오히려 그 현지에 있는 와인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오르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제 미수입 제품이라던가 좀 더 올드 빈티지의 와인들,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와인들을 아마 구매해서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방문한 나라의 와인을 사는 게 조금 이득이겠죠? 그게 무조건 꼭 이득은 아니다. 근데 와인의 상태만을 봤을 때는 가장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횡성 한우 먹으러 가면 횡성 한우가 싸요? 그만큼 그 원산지 프리미엄이 붙는 거거든요. 동일하다고 봐요. 유통 히스토리적인 면에서는 이 와인이 상태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돈을 더 줘서라도 사오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오히려 원산지에서 구매를 하는 게 가격이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셔가지고 와인을 구매해서 오실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직구하는 거와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800달러로 면세 한도가 조금 큰데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주류 같은 경우에는 또 기준이 다릅니다. 400달러고요. 최근 3월에 병수 제한은 해지가 됐지만 리터 기준은 2리터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달러 안에서 2리터 내를 갖고 와야 들어올 때 세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들어올 때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가 궁금해요. 엑스레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국내 관세청으로 다 정보가 넘어옵니다. 사용하는 즉시 넘어오기 때문에 입국할 때 관련된 기록이 다 이제 세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병 사시면 안 되겠네요. 일본 가셨을 때. 왜요? 기록이 남대잖아요. 세금 다 내고 들어오시죠. 아, 내고 들어오신다고? 성실 납세. 성실 납세. 그럼요. 성실 납세자예요. 실험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줄 알았죠. 세병 갖고 왔는데 만약에 잡는다? 그럼 내면 되고 안 잡는다? 그럼 그냥 가면 되고. 그게 신기하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몰래 들어오는 경우들을 제가 왕왕 봤는데 아, 그거는 진짜 운 좋은 케이스예요. 진짜 운 좋은 케이스예요. 다 잡힌다? 어느 국가에서 오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홍콩이나 일본에서 오면 무조건 잡혀요. 그쪽에서 와인을 구매하는 관광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홍콩은 면세고 일본은 시장이 크니까 이제 좋은 빈티지 와인들이 많거든요. 물론 가격도 좋고. 그런 걸 이제 와인병 엑스레이로 다 확인을 한다는 거죠? 약간 운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네,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실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통 와인을 한번 해외 나가면 정말 이때가 기회다 하고 엄청 많이 가져오거든요. 특히 이제 출장으로 와이너리 투어를 가게 되면 샘플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예,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좋아서 또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10병, 20병 뭐 이렇게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와이너리 출장을 이 비즈니스로 갔다 왔다는 그런 부분, 어떤 공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소명을 하면 할인을 해주시나요? 깎아주더라고요, 말 그대로. 제 생각에는 아마 자진 신고하셔서 맞습니다. 좀 자진 경감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갔다가 올 때 내가 개인이 사용할 거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소액물품 면세를 받지만 내가 이거를 우리 회사의 목적으로 구매를 해왔다. 그러면 사업자로 통관을 진행을 해야 적법한 신고 절차입니다. 그럼 신고할 때 사업자로 이렇게 신고를 네, 하는 그럼 이제 조금 달라져요. 우리가 여행을 갔다 들어올 때는 당연히 이제 공항에서 자진신고서 쓰고 납부하면 끝나지만 우리가 사업자로 들어올 때는 그 물건을 유치가에다가 다시 갖다 놓고 통관을 하고 다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목적에 맞게 신고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FTA 같은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와인은 관세가 아예 없어서 좀 가성비가 훨씬 저렴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국가 1위가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프랑스고요. 두 번째가 미국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와인 수출 국가들은 다 FTA가 체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세율은 30%지만 관세법 안에 국제협력 관세라고 국가 간의 협력으로 15%로 다시 낮춰놨는데 FTA가 체결됐기 때문에 그마저도 없어져서 0%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인들이 직구를 하거나 여행 중에 구매를 해서 왔을 때는 우리가 FTA가 체결됐다고 해도 무조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원산지 증명서라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제공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뭐 물론 잘 제공해주는 판매자들도 있을 거고요. 구매 대행업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 또 해외에서 이제 한 병 또는 두 병을 구매를 해오는데 예전에도 가격 제한이 있었습니까? 금액 제한? 네, 아, 있었어요. 똑같이 있었어요. 아, 저는 그냥 한 병 또는 두 병에 대해서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고가의 와인 가져오면 어차피 요 한 병에 대해서는 세금이 제한이 없는 줄 알고 그래서 무조건 비싼 그렇죠. 게 이득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아, 사실 가격 제한이 있었군요. 그런데 한 병만 갖고 오는 경우는 그냥 그 부분을 거의 안 살피는 거죠. 그걸 일일이 다 하기에도 세관의 인력이 사실 좀 어렵고요. 그러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개인한테 한 병 더 관세 부과한다고 해서 관세청 재정 수입이 엄청나게 나아질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여행객들한테는 관세청도 어느 정도를 베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쯤 되니까 또 한국 와인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데요. 한국 와인은 이제 관세가 당연히 없을 테니 이 부분에서 오히려 가성비가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좀 동의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와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원가를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개런티를 통해서
아니면 물량의 어떤 규모의 경제가 적용이 되면서 하지만 한국 와인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좀 높은 편이에요. 이런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가성비를 논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한국 와인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품질도 많이 상향 평준화되었고 경험을 좀 이렇게 해보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이제 관세사님은 와인을 이제 즐겨 드신다고 하셨는데 노som님에게 와인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만약에 이제 노소님께서 수입을 하실 수 있다면 어떤 지역에 어떤 와인을 수입하고 싶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소믈리에들이 다 그런 환상이 있어요. 나중에는 내가 직접 어떤 와인을 수입을 하겠다라는. 그래서 실제로 전향하신 분들도 꽤 있고요. 선배들 중에 보면. 심지어 후배들도 보면은. 근데 저는 특정 지역의 와인만 이렇게 하나만 수입하고 싶진 않고요. 그러기엔 너무 리스크도 크고. 그래서 저는 일단 샴페인, 소량 생산하는 RM 샴페인으로 또 RM 하니까 또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데 혹시 제이홉 아세요? BTS. RM 아세요? RM도 알고 있어요. 봐봐요. 리더 맞아요. 랩몬스터. 리더 정국 아니야? RM입니다. RM. 네. 아 정말? 네. RM의 뜻이 뭔지 아세요? 랩몬스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RM 샴페인이 그 레꿀땅 마니필랑이라고 이제 재배부터 양조까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명칭이 있고 포도를 사들여서 만드는 샴페인 하우스를 NM 네고시앙 마니필랑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심 가득 담아서 아마 제가 먹을 것 같긴 한데 샴페인이랑 오스트리아 독일 이쪽에 찾아내서 발굴해서 가져오고 싶고 그리고 동유럽 쪽에 조지아나 몰도바 쪽 와인도 좀 하고 싶고요. 호주 와인이 너무 좋은 그 와인들이 많아요. 대형 수입사 되겠는데요. 그때 저와 꼭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꼭 반드시 관세사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심이 있으시네요. 미국의 텍사스나 버지니아 쪽 와인도 한번 국내에 잘 없으니까 그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 전에 저희 관세사님 오늘 촬영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즐겨보던 채널이었고요. 근데 여기에 제가 직접 출연한 것도 너무 감회가 새롭고 거기에 이제 또 제가 관세사로서의 관세 얘기를 같이 나눈 게 너무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와 주십시오. 네, 오늘은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와인을 좀 색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재밌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다른 분야의 게스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맛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지트의 호스트 엄혜원입니다. 제가 새로운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현대백화점 전점에서 와지트 페어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와지트에서 소개했던 와인들을 테이스팅 할 수 있는 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와인과 어울리는 다양한 푸드, 특가도 준비가 되어 있고 현대백화점 식당가에서 콜키지 프리 서비스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까운 현대백화점에서 만나요.